우리 개가 숨을 안 쉬어요. 무서워.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없겠죠. 그게 기도 완전 폐색이 있을 거고 네. 부분 폐색이 있을 텐데 이게 넘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경우예요. 어떡해. 답답해요. 그러면은 제가 소리를 비슷하게 낼 수 있을지 먼저 그러면서 그냥 되게 비슷하신 것 같은데. 뛰어다니고 네. 되게 불안하니까 어. 뭘 잡으려고 하면 물고 그러거든요.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인리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아. 뒤에서 하는 거죠. 뒤에서 안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개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사람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군요. 네. 잡을 수 있다라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소형견만 가능합니다. 거꾸로요. 네. 그러면 이제 칵 하는 게 빠지죠 밑으로. 좀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효과가 그죠. 제일 살려야 좋군요. 되니까 일단.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아니면 보자기로 또 다시 눈을 가릴 수 있게 잘 고정한 다음에 안고 빨리 병원에.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오거나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 쪽에 뭐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련이라든가 간질처럼 이런 보이는 발작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미리 병원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병이 있어서 나타나는 네.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뭔가 막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좀 조심해야 사람이 되죠. 아닌 이상.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질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해하지 못하게 머리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포대기로 감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눈이 가리면 안 물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보여주는 가는 게 좋죠. 사람한테 하듯이 무슨 CPR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해도 괜찮나요? CPR 합니다. 네.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경련과 함께 의식이 같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CPR 잘못했다가는 손이 아작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의 손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없다. 경우 그런 경우에 CPR을 하는 거지 보통 보호자가 CPR을 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네. 잘못하다가 괜히 뼈가 부러지거나 그럴 잘못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눌러서 흉추를 다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네. 네. 개에게 물렸는데 네. 피는 안 나고 네. 이빨 자국만 났다면 살짝 그런 그러나?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어떨까요? 개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 교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등을 엄청나게 물린 개가 있었었는데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구멍만 뻥뻥 뚫렸을 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에서 농이 찹니다. 강아지 치아에는 균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치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치석은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하고 이런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이 결합을 해서 치태 혹은 치석이 되는데 교상을 하게 되면 그게 깊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밖에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연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세균들이 번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 이빨에 있는 세균이 딱 들어가는군요.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에서 농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째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실제로 피가 많이 흐르지 않더라도 어쨌건 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털을 밀어야 돼요. 이게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괜찮네, 다행이다 하실 수 있지만 털 안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일단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 병원으로. 네. 해가 쨍쨍 찌는 여름에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은 산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사람도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요? 여름철 응급 상황이죠. 5개 활동을 한다라면 일몰 후 완전히 지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네네.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외선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밖의 온도, 그다음에 지면의 온도, 복사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죠.
미안하지만 그래도 안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녁에 나가라. 그래도 혹시나 나갔는데 열사병에 걸렸어요. 열사병 증상이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처 방법은 물하고 수건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물하고 수건.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물을 담아가지고 찬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뺀다 이렇게 됐는데 그 물 뭐 기다리는 기간, 그다음에 통을 또 구하는 기간, 그게 골든 타임. 그렇죠. 네. 점점 깎아먹는 늦어지잖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물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건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건은 준비해 놓으시면 물을 묻혀서 감쌉니다.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제일 빠르고 골든 타임과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는 방법이에요. 물보다 아예 얼음으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그건 역효과예요. 얼음은 오히려 좀 안 좋아요. 수건으로 감싸는 이유가 네. 차가운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거를 막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얼음을 직접 감싸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차가우니까 혹시 네, 오히려 얼음에 의해서 조직이 더 손상이 되니까요. 얼음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당황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뭔가 막 차가운 거 빨리 그쵸, 해야겠다 시원한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더욱더 잘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당황하시지 말고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수건으로 합니다. 쏴서 적절하게 차가운 물을 수건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이 사실 사람의 체온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의 온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예요? 저온 화상이 있고 고온 화상이 있는데 네. 저온 화상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스마트폰 만지고서 막 게임하다가 손가락에 오, 저온 진짜? 화상. 그래요? 그럴 수도 스마트폰 있어요? 만지고 있다가도 옛날에 화상을- 스마트폰이 발열 많이 됐거든요. 아, 강아지들도 저온 화상 입을 수가 있는데 네. 털이 없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피모가 방패라고 했잖아요. 네네. 털이 없는 부분이 주로 배예요. 배 쪽에 많이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전기장판이라든가 부적절한 난방기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개들이 피합니다. 알아서. 네. 보통 같은 방이라도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알아서 나옵니다. 조심하는군요. 네. 제일 잘 알아요. 그럼요. 그 친구들이. 음. 아니 그러면 이런 저온 화상은 보호자분들이 조심하면 될 텐데 네. 이 고온 화상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뜨거운 물에 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네네. 피부 조직이 완전히 괴사될 정도의 큰 화상이다라고 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를 가져와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피부가 새로 나고 근데 털이 새로 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동물병원에 근무했을 때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확 벗겨진 애들을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부가 새로 재생하는데 좀 신기한 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물질을 신기한 쓰냐면 물질? 네. 슈가 세라피라고 설탕을요? 네. 설탕을 도포해서 이렇게 해주면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하면서 새살이 돋아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반려동물 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갛고 충혈되고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안약 있는데 그거 넣어주면 되겠다. 예전에 진짜. 네. 예전에 첫째 이렇게 했을 때 안약 그거 남은 거 있는데 보통 동물병원에서도 안약을 쓰다가 네.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잖아요. 다 버려요. 근데 옛날에 받아놓은 안약을 이제 쓰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눈이 충혈되거나 핏줄이 보이거나 이랬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까지 파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약은 단순한 생리식염수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항생제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염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이제 부적절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궤양을 만들어내고 악화시킬 수가 있네요. 네, 문제가 되니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검 안경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안쪽까지 보이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는 병원에 가셔서 눈이 지금 좀 이상합니다라고 하면 이한테 적절한 안과 처방을 해주거나 혹시 좀 심각한 경우라면 안과만 보는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리퍼를 보낼 수도 있겠죠. 함부로 안약 넣지 마시고요. 네.